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선혜윤입니다. 네, 저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처음이거든요. 너무 설레이고 기쁘고 조금은 떨립니다. 자, 오늘 찬스 미팅 강의를 제가 맡게 됐는데요. 저희 주제는 업그레이드 유어 라이프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좀 괜찮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예전의 모습은 좀 별로였고 좀 솔직히 말하면 찌질한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유사나라고 하는 이 도구를 만나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변화했고 업그레이드했고 가장 최고의 버전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똑같은 유사나라고 하는 도구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사나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최상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유사나를 만나기 전에 회사 생활을 먼저 했어요. 20대 때 팔팔할 때, 그리고 아주 열정이 넘칠 때죠.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여행사를 취직을 해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열심히 여행업에서 일을 했는데 인정도 받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평가도 많이 좋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여행업이 일의 강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박봉이에요. 그래서 약간 3D 업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근데 처음에는 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돈이 조금 모자라게 받아도 열정 하나로 버티거나 아니면 그냥 재밌게 일하다 보면 잊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연차가 쌓여갈수록 그게 불만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안녕 이거 너나 가지렴 이렇게 되는데 보람이라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점점 마음이 내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자꾸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게 됐어요. 사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인정받는 건 월급하고 승진이잖아요. 그게 자꾸 이제 모자란 느낌이 좀 아쉽게 다가온 거죠. 그런데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나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나의 선배들의 모습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고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비전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무언가 좀 찾아야겠다. 조금 다른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었으나 사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럴 생각 기회조차도 만들어지 못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고 아이 둘을 낳고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한 게 바로 이디야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에요. 아까 사업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자들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죠. 커피숍. 큰 곳은 아닌데 되게 작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었지만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가게였어요. 커피를 좋아했고 그리고 직장 생활보다는 출퇴근이 좀 자유로웠고 어쨌건 제가 사장이잖아요. 눈치 볼 거 많이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게 가게를 운영했었고요. 다행히 저는 조금 빠르게 자영업이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을 시작해서 돈도 나쁘지 않게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좋았던 것 같고 타이밍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커피숍이 레드오션이잖아요. 주변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생기면 저는 솔직히 말리거든요. 본인 가게면 그나마 좀 난데 근데 이 일도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막 마음에서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불안감. 왜냐하면 제 가게가 아니잖아요. 자영업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본인 가게가 아니면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게를 비워야 된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변수가 항상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손쓸 수 없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변수.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당연히 매출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내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한 3년 정도 4년 차 지나가면서부터는 이 가게가 평생 나를 먹여 살릴 수 없겠구나라는 걸 여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필요하다. 무언가를 찾아야겠다. 대안이 필요하다.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 계속 고민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별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나 뭐 정보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저희 아이를 통해서 만났던 사업이 바로 유사나 비즈니스입니다. 유사나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 소비자로 만났어요. 6개월 동안 소비자로 아이들 영양제를 챙겨 먹이면서 아 정말 좋은 회사의 좋은 제품이구나 이렇게 느꼈고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잘 챙겨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품을 소개해 주셨던 분이 캐시백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부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저도 왜냐면 계속 찾고 있었잖아요. 추가적인 수입이나 다른 대안을. 그런데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하는 일이야.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절대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걸로 이렇게 좋은 회사와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오지랖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소개를 한 거예요. 좋으니까. 전 정말 좋아야지 소개하거든요. 근데 유사나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소개할 만해서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보기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기회가.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들어봐라. 제대로. 그래서 굳이 내가 무언가를 찾고 있고 이게 괜찮은 회사와 괜찮은 제품이라고 하면 내가 안 들어볼 이유는 없다. 들어보고 판단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 설명이라는 걸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보상 플랜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나 두려움들이 좀 많이 깨지더라고요. 적어도 이 보상 플랜이라고 하고 이런 회사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같이 좀 샤이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이런 사람이어도 시간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자신감이 1도 없는 거예요. 진짜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마음밖에 막 마음속에서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해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매일매일 싸웠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안 괜찮았다고 했잖아요. 안 괜찮죠? 처음 초반에 홈미팅, 아마 부업자 홈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부업으로 했었거든요. 그 시절의 그 사진인데요. 눈을 감을 때 지금 일부러 찾은 건 아닌데 이런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건 이런 모습이었더라고요. 지금 많이 괜찮아졌죠? 네, 이런 모습으로 참 홈미팅에도 다니고 본사에도 다니고 1박 2일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옆에 사진은 제가 어치버 승급했을 때 1박 2일에서 승급자 소감을 발표하던 시기입니다. 저 사업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어치버 되게 많이 나오죠, 매주. 어치버가 하이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승급 소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발표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요. 무슨 말을 하고 내려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아무튼 잘 해냈던 그런 사진입니다. 자, 제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한번 봤더니 이런 거 잘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100% 시스템 참석을 했어요. 저는 홈미팅, 스폰서님이 주최하는 홈미팅, 그리고 이런 본사 강의, 그리고 1박 2일 컨벤션마저도 거의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어요. 일단 제가 뭘 잘했나 봤더니 정말 출석률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성실했고 그리고 책임감이 되게 강했더라고요. 내가 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누구와도 아니에요. 스스로. 해보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제일 처음이 시스템이었고 시스템을 나가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100%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웠습니다. 앞자리에 앉지 않았고요. 원래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되게 구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구석에 앉아서 하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항상 노트하면서 그렇게 배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는데 용기와 시간을 아주 많이 냈습니다. 용기를. 저는 저를 소개해준 스폰서님과 사업을 하지 않고 상위 스폰서님과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신 거예요, 스폰서님이. 뭔가를 이제 막 요청하기도 바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미팅을 부탁할 때는 제대로 된 미팅이 아니면 부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또 나름 배려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미팅이 아니고, 사실 그런 미팅을 잡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웬만한 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품 미팅이든 사업 미팅이든. 그래서 빠르게 내가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는데 용기와 시간을 냈는데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내가 먹고 쓴 거를 전달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제대로 잘 설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사실 손안의 핸드폰에 유맵이라던가 여러 가지 팀 내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사에서 10주간 하는 제품 트레이닝, 이 제품 강사를 뽑는 트레이닝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품 강사 트레이닝 수료도 하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품 미팅을 할 때는 거침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는 사업 트레이닝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의 녹음 파일, 현장 미팅 녹음 파일을 이렇게 끊어가면서 필사를 하죠. 원고를 쳐요. 원고를 쳐서 그걸 가지고 똑같이 외웠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 스폰서님을 복제할 수는 없었지만 나만의 언어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 미팅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성공률이 조금씩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폰서님과 시스템에서 안내한 대로 봉사하는 것, 이렇게 강의하는 것, 그다음에 장거리 후원,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 해냈어요. 특히나 저는 가장 빠르게 바꾼 것이 복장이었는데요. 시스템 복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요즘은 비대면, 코로나가 2년 이상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날 일이 없으니까 복장에 대한 얘기를 잘 듣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 파트너분들이나 저희 팀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복장이거든요. 외모 관리. 왜냐하면 유산화는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유산화를 보여주는 건 내가 유산화예요. 그분과 1대1 대면을 하든 2대1 대면을 하든 그분이 보는 유산화는 저예요. 그죠? 그럼 내가 완벽한 유산화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도 1초에 끝나요. 첫인상. 그 1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반짝반짝 빛나고 비전이 되고 저 사람이 먹는 제품을 쓰고 싶고 먹고 싶은 유산화가 나로 인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그 이후에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도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확률이. 그래서 건강해 보이고 제품 애용해서 활력 있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쁨을 뿜뿜해야 되고 멋지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복장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빌더가 되기 전부터 준비했고 항상 이런 시스템에 올 때는 시스템 복장으로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청바지를 입고 다닐 때와 그리고 시스템 복장을 하고 다닐 때 내 몸가짐 자체가 완벽히 달라지는 것.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네 번째. 생각은 적게, 행동은 빠르게.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생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행동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가능한 한 생각은 적게 하고 행동을 빠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중에도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생각을 되게 많이 혼자 다이아까지 다 가죠. 그렇죠? 맵 그리면서 이미 끝났어, 1년 안에.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들 머릿속에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 직접 내가 말 한마디 내뱉는 거, 누군가에게 전화 한번 하는 거, 누군가 미팅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대로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하려고 노력했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차단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5번째,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기. 저 이거 진짜 혼자 약간 이상한 애인가? 이렇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일이 잘 될 때는요, 다 신나요. 사람도 만났을 때 신나고 에너지도 많이 넘치고 그럴 때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결과가 안 따라와 주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슬럼프라고 하죠. 그럴 때는 일이 안 하고 싶어지거나 혹시라도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거나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하고 싶고 스폰서님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싶고,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요. 진짜 안 하고 싶어? 요즘에 왜 일 안 하고 싶어? 진짜로 전곡을 찌르는 질문합니다. 일하기 싫다. 왜 일 안 하고 싶은데? 일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놀고 싶어. 당연히 놀고 싶지.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럼 손은 누가 키워? 돈은 누가 벌어? 그 현실이잖아요. 그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돈은 누가 벌어? 애 학원비는 누가 내? 물론 남편이 벌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필요한 가계 상황이었으니까. 그만두고 싶다고 극한까지 갔을 때 진짜 일 안 할 거야? 안 하고 싶어. 정말 못하겠어. 스스로 답하고 질문하고 다 해요.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하겠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있잖아. 너가 원하는 삶의 형태가 있잖아. 진짜 이대로 1년 뒤에 그만두고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럼 그만둬. 자신 없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스스로한테 엄청나게 질문 많이 했고, 결국엔 유사나 Y를 매일매일 나에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사나 Y는 결국 내가 이 일을 시작한 본연의 이유거든요. 그 이유를 절대 잊지 않게 해주는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계속 시스템에 나가게 했고, 그 안에서 배우게 했고, 나를 열정으로 끌어올리게 했고, 어떻게든 내 발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조금은 느렸지만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영표 선수예요. 자신감이란이라는 그런 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실력에서 나오는 거야. 네가 실력이 있으면 자신이 있는 거야. 실력이 있으면 생겨. 2번째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면 생겨.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게 너무 와닿은 거예요. 내가 왜 일을 못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고, 이 일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도저히 안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왜 내가 이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엔 자신감의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전달했을 때 왜 잘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막 3BC 잘 끊어오는데 왜 나는 사인업이 안 나올까? 자신감의 문제였던 거예요. 유사나 실체 없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스스로 비전이 돼야 되고, 내 외모와 말빨과 특히나 가장 중요한 클로징은 나의 자신감이 비전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자신감이 있을 만큼 실력이 충만한가? 2번째, 자신감이 충분히 나올 만큼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보내는 삶의 루틴이 내가 인생을 바꿀 만큼, 결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루틴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저는 1년에 다이어리를 보통 2개, 많게는 3개까지 쓰는데요.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다이어리를 써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몰랐고 노트처럼 썼었어요. 스케줄링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1박 2일에 갔더니 다이어리를 막 너무 잘 쓰는 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스케줄링하고. 근데 저는 월별의 스케줄링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저의 투두 리스트를 쓰고 그걸 지워나가면서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타임테이블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개러 뭐 이렇게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지워나가면서 미션 클리어 하듯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 저에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제가 6시 반에 지금 모닝 줌을 하고 있는데요. 줌을 하면서 하루의 스케줄링을 다 적어요. 내가 해야 될 것. 여기에는 유산화와 관련되지 않은 일들도 들어갑니다. 아이들 뭐 챙겨야 되는 거나 개인적인 일을 봐야 되는 거나, 왜냐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다 적어서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미션을 클리어하듯이 하루의 루틴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 안에는 제 고개러라고 하는, 저희 고개러 다 아시죠? 제품 애용부터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니까 책 읽기, 강의 듣기, 그리고 3사람한테 혹은 적게 2사람한테 매일 유산화 전하기, 전하는 게 안 되면 관계식 전화나 카톡이나 그런 것들 하는 것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상의 루틴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이 쌓여가면서 나에게 미팅도 잡히고 결과로서 소비자도 만들어지고 사업자도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의 루틴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고개러라고 하는 루틴을 본인 스케줄링 안에 넣는 작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유산화도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 루틴을, 고개러 루틴을 내 스케줄 안에 넣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해내시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별로였고 찌질했는데 지금 되게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있어요. 사실은 자신감 되게 없고 자존감도 되게 낮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화 안에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목표 한 발을 하나씩 이뤄나가면서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 혼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기가 되게 많이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걸 잘 못하는지. 근데 지금은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희 딸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인데, 친구 엄마를 만난 적이 있어요. 딸의 친구 엄마를.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우, 지원이 엄마 너무 궁금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원이가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엄마 자랑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멋있대요. 엄마가 유산화를 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요. 그 얘기는 버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되게 못할 것 같다고 매일매일 사실은 저 많이 울었거든요. 울고 막 그렇게 했던 엄마였는데 노력해서 하나씩 다 해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되게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뭐 돈을 들여서 키우거나 학원에 보내거나 뭔가 실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에게 내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가르쳤구나, 노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몸소 가르쳤구나, 나 잘했다, 그 생각을 했고요. 아이가 이번에 저한테 겨울방학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을 가는 인생이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 고등학교 유학을 보내달라. 갑자기 저 되게 당황했는데 엄마처럼 도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후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당차죠.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확고하다고 하면 엄마가 한번 밀어줄게 하면서 추진하고 지금 일본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멋지게 하고 있고요. 저희 둘째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야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입니다. 뭐 이 아이를 후원하는데 내가 뭐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 부상이어서 아이가 트레이닝 센터에 다니면서 제가 그 트레이닝 담당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아이가 프로 선수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질문을 받아서 좀 당황했어요. 근데 어렵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야구를 전공하는 선수들의 10분의 1이 프로로 지명을 받습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10대 1인 거죠. 사실 그걸로 따지면 경쟁률이 되게 높은 거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머지 90%는 지명조차 받지 못하는 거니까 어려운 일이죠 라고 얘기했죠.
프로가 어려운 게 아니죠. 야구에 미친놈이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프로에 있는 선수들은 야구에 미친 선수들이 다 오는 겁니다. 야구에 미치면 그 길이 아무리 좁아도 다 오더라. 저도 유산화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유산화는 적어도 10대 1의 경쟁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산화에 미치지 않은 건 아닐까. 저도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유산화를 미친 듯이 해본 적이 있었을까? 그 기간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는 했지만 미쳐서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2022년이 시작되고 지금 딱 3개월이 막 안 지나가고 있죠.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1년만 한번 유산화에 미쳐보시겠습니까? 유산화는 기회가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만 미치면 얼마든지 모든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화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가져왔어요. 기적을 믿어보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사는 것과 어디에나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고 사는 것. 나는 후자의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못할 것 같고, 자신감이 없고, 잘하고 싶지만 안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될 것 같고, 그런 삶 속에서도 유산화를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적을 한번 믿어보세요. 해보면 유산화 도구는 완벽하니까 내가 노력하면, 그리고 매일매일의 루틴을 가져간다고 하면 유산화는 반드시 노력의 결과로 더 멋지게 보상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기적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올 한 해 나에게 멋진 기적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시고 미친 듯이 1년을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